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기로 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여당이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하늘 위에 사법부가 있냐며 오늘도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했는데요. 여당은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청문회 수준으로 열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줄줄이 불출석 의견서를 낸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직위원 부장판사의 빈자리라도 국민에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서 민주당의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이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자신의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열린 청문회처럼 이번에도 증인과 참고인이 거의 없는 맹탕 청문회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에 이어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도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하겠다며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통해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국정감사를 할 것이다.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조항을 불출석 이유로 내세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정청래 당대표는 대선 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게 사법 독립에 반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합니까? 얼토당토하는 개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 출석해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 예상됐던 대법관 증언과 법관 외부 평가 도입 등 사법개혁 방안 발표를 추석 연휴 뒤로 미뤘습니다. 표면적으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만큼 추석 연휴 민심을 살피며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법사위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조희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겠다라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보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규탄 및 출석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박지원 의원님과 서영교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또다시 9월 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는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을 법 위에 둔 행위이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가 지난 5월 의견서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 붙여넣기 문서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또 어떠한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역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의견을 밝힌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의 판결은 종결된 사안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청문회는 판결의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조차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조희대 청문회는 결코 정치적 논쟁도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도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표결 이후 단 7일 만에 처리했습니다. 사법부 역사상 전례 없는 초신속 처리였으며 현직 판사들과 국민 모두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6에서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단 7일 만에 검토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법부의 현 주소입니다. 더 나아가 내란 공범인 한덕수 전 총리는
판결 직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국힘은 후보 교체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정치권이 결탁해서 대선 후보 바꿔치기를 기도한 정황입니다.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후보 등록일 직후로 잡은 건 역시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노골적인 사법부의 대선 개입 조작이라고 보입니다. 만일 그때 내란 공범인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은 모두 면죄부를 받는 세상이 찾아왔었을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바로 그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의혹을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진실을 원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복붙한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하십시오. 그리고 국민 앞에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결코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정의로운 판결과 그에 따른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집니다. 삼권 분립은 단순히 권력 분리가 아니라 상호 견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법부는 대선 개입 의혹을 받은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며 사법부는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삼권 분립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30일 청문회에 출석해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진실을 밝히십시오. 그것만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최혁진 위원 일동.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개혁해서 완전한 민주주의 틀을 만들어서 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내란도 쿠데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진마 대법원장도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유태흥 전 대법원장은 탄핵 소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장께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를 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 옳지 않은 일인데 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겁니다. 저는 대법원장께 묻습니다. 그분이 일생 동안 재판을 하면서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가요? 불출석 의견서를 냈던가요? 만약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어떻게 했던가요? 저는 삼권 분립의 차원은 자기 스스로의 권리도 지켜야 되지만 국회의 권리도 존중하는 것이 대법원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꼭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의견서는 필요 없고 대법원장의 얼굴을 법사위에서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피켓을 들고 왔습니다. 국회법 121조입니다. 국회법 121조에는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 등에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현안 질의하고자 할 경우에 대법원장,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감사원장 등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부르면 그동안 대법원장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중요한 현안이 있는데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대법원장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세길래? 대법원장은 윤석열과 친구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과 친구였고 그 윤석열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줄 알고 있는 건 아닌가요? 대법원장이 될 때 도대체 어떤 자들이 관여했는지 저에게 속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될 때 국민의힘에 누가 또 관여했는지 등등 이제 다 수사로 밝혀내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어떻게 대통령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는지 그것은 모두 현실에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4월 2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배당이 되면 대법관들이 논의하다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해야 회부되는데 그냥 직권으로 회부시켰습니다. 그날로. 그리고 단 만 하루 만에 표결시켜 버렸습니다. 소부 2부에는 파기환송을 반대하는 오경미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 만 하루 만에 표결했습니다. 기록은 약 7만여 페이지입니다. 7만여 페이지를 쉬지 않고 읽어도 약 1000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 하루 만에 사건 기록도 보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항소심에서 무죄난 사건입니다. 무죄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바꾸려면 최소한 기록은 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은 그 기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어서 전산 기록을 보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이야기했지만 로그인 기록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이 바뀌어서 상고 이유서 정도 등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들이 그러고도 대법원장이고 대법관입니까? 이렇게 재판을 하면 이들이 정의롭고 공정한 것입니까? 이들을 이번에 저희 법사위에서는 현안 질의, 현안 청문회를 하겠다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출석하지 않는다면 조의대는 구린 게 있는 것이고 조의대는 사전에 다른 자들과 협의한 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조의대가 도대체 그리고 그 대법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기록들을 읽었는지도 낱낱이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합니다. 나오지 않는다면 그 회개망측한 불출석 사유서는 온 세상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당장 조의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의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출석 요구받은 대법관들의 그리고 법원 관계자들의 출석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린 것이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낱낱이 따질 것이며 특검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안의 본질은 대법원이 재판으로 대선 한복판에 개입했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사실상 없애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합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은 9월 30일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법 내란이 일어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법사위 청문회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청문회 핵심 대상이 조의대 대법원장은 그제 불출석할 것을 국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사위 청문회는 조의대 대법원장의 범죄나 또 조의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청문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의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에 이어서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의대 대법원장입니다. 다음 주 초에 민주당에서 그동안 사법개혁 특위가 준비해온 민주당의 사법개혁 안이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사법개혁을 촉발한 것은 다름 아닌 이 사법부의 수장이 조의대 대법원장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조의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앞에서 진솔하게 사법부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혹을 사고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조의대 대법원장에게
법사위의 청문회에 출석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국민적인 불신을 받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는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재명 전 대표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시도를 조희대 대법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은 최근 10년간의 가장 최단 기간에 가장 짧은 시간에 행해진 선고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그리고 대법원에 올라온 사안으로 사실상 대선 후보의 자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압의 해부한 지 단 이틀 만에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록을 검토할 시간은 만 하루에 불과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사건의 기록은 7만여 쪽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분량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도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사실상 대법관들이 그 기록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취지로 사실상 자백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이 사안을 대법원에 상고된 직후부터 대법관들이 이 사건 기록을 읽었다 이런 주장으로 기존의 주장을 번복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대법원에 이 기록을 읽었는지에 대한 전자로 그 기록을 대법원 쪽에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시간들을 추적을 해보면 거의 이틀 만에 이 대법원의 희대에 대선 개입 판결 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법원이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장은 국회에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 부분을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부에 당초에 회부됐던 사안을 왜 전압에 회부를 해서 대법관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전압에 판결을 했는지, 소부의 오경미 대법관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시를 할 것을 우려해서 전압으로 회부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 대법원의 선고 직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엠바고를 걸면서 자신의 출마를 암시를 했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또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것인지, 이 일련의 사건이 사실상 이런 사법 카르텔이 작동해서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그런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답할 책임자는 다름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사법부가 정치 개입으로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이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직을 걸고 반드시 국민 앞에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출석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이러한 국민적인 의혹에 대답을 하시고 진실을 밝히십시오.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 책무를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에 지난 5월에도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음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법원장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에는 한 장짜리 불출석 의견서가 제출됐는데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입니다.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고 합니다.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게 묻습니다. 입법부는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 행위 아닙니까?
얼토당토하는 개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 출석해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입법부도 입법부의 일을 하는 거라는 민주당 동행 명령장 발부 가능성까지 꺼내든 상황인데요. 조 원장님,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하시는 이유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불출석 의견서 제출 후 또다시 묵묵부답을 이어가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릴 내일 법사위는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전망입니다. 예, 내일이 벌써 9월 30일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열기로 한 청문회 날짜가 다가왔는데 박지영 의원님,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 뭐 제가 듣기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안 나오더라도 예. 일부 증인들과 함께 청문회를 진행한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라는 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면은 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 청문회라는 걸 알 겁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에 관해서 입법부가 어떤 그 지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또 반론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률과 헌법의 전문가이시니까 법적 절차에 맞춰서 제기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라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3가지 정도의 사안 자체가 묻혀버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사법부의 과잉 개입 의혹. 두 번째는 지기현 판사 의혹입니다. 지기현 판사는 왜 윤석열이 구속 날짜를 갑자기 날짜에서 시간으로 계산했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국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 3가지가 완전 묻혀버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가 조희대 대법관이라면 떳떳하다면 나올 것 같아요. 나와서 논쟁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게 삼권 분립의 또 다른 하나의 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고하게 자신만의 성을 쌓고 폐쇄적으로 숨어 있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삼권 분립의 한 기관의 수장이 아닙니다.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삼권 분립의 저는 수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지기현 판사조차도 나오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기현 판사는 현재 특검에 의해 가지고 수사 대상입니다. 그 정도면은 국회 법사위에서 충분히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판사는 나오는 게 옳다. 물론 구속 취소 과정도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으니까요. 당분간 입법부, 사법부 좀 갈등 국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정국이다라는 건데 이게 언제 안개가 걷히겠습니까? 저는 글쎄요, 당분간 쉽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정말 이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불러서 오라가라 하는 것, 물론 지금 대선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한꺼풀을 벗겨보면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기현 판사도 저 사람 갖고는 안 된다, 저 판사를 맡겨두면 위험하다, 판결이 뒤바뀔 수가 있다라고 해서 특별 전담 재판부까지 지금 거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을 그냥 두면은 이거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거 도로하는 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결국은 사람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싫어서 제도를 바꾼다.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의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초유의 일이 거의 매일 일상화가 되는 그야말로 뉴노멀이 우리 전국에 깔려 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아마 상식 있는 중도층 인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를 잘못했길래 청문회에 나오려고 그러나, 처음에는 너무 빨리 진행을 해서 저게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빨리 진행될 것 같다. 그래서 나를 이 짐에서 벗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가 않죠. 5월 1일 날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공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저렇게 대법원장의 초유의 청문회를 연다. 글쎄요, 저는 중도에 계신 또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점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그 모습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여론의 향배가 이 사법 파동 이것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등을 돌리고 좀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글쎄요, 조희대 대법관 옷을 벗기는 일 그렇게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청문회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조기현 의원님, 국회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국민을 대신해서 부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얼마든지 부를 수 있죠. 왜 안 된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청문회는 주요 안건,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열 수 있고요. 증인 채택할 수 있고 참고인 채택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법원 늘 출석합니다. 법원 행정처장 출석해서 국회의원들의 물음에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법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한다는 건데 법원 행정처장 역시 이 대법관으로서 사법부 전체 입장을 대변해서 국회에서 답변합니다. 대법원장은 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12월 3일부터 6월 3일 대선 있기까지는 국가적 비상사태였습니다. 46년 만에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법원이 초유의 일을 두 가지를 벌인 겁니다. 직위원 재판부는 구속 취소 결정,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구속 기한을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누가 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해서 법리를 구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에 따른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절차, 우리 사법행정 역사상에 대법원 파기환송 절차를 이렇게 급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그 배경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돼서 대선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답변을 하셨으면 됩니다. 답변 안 하시니까 그러면 한번 국회에 출석하셔서 국회의원이 묻는 말에 반박할 일 있으면 반박함으로써 민주당의 지금 주장이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본인의 어떤 논거를 확인하시면 될 일인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절대 국회에도 나오면 안 된다? 상권불배 원칙에 그런 게 어디 있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한 학회 행사에서요. 계엄 사건 시대적 역사적 중요성 잘 안다. 그래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방향을 마련하고 실시 중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여당의 압박이 좀 거세지니까 법원이 좀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여당이 말하는 게 절대선이라면 바람직한 거겠죠. 그렇지만 재판은 제가 볼 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유무죄가 정해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진술과 증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될 일이지, 여당이 압박한다고 해서 그게 빨라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저는 뭐 금할 수 없고요. 저는 자꾸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견제한다고 하시는데요.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려고 탄핵과 특검을 운운했었고요. 심지어 면박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를 아예 바꿔치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누군가 제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갑자기 재판부를 바꾼다고 했을 때 제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개별 정치, 개별 재판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고요. 그리고 저는 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공표죄 관련해서 이게 너무 빠르다, 이례적이다 했다면 5월 1일 날 입장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계속 반대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말까지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르니까 그거는 뭔가 음모론이 있다, 뭔가 짬짬이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 이 청문회가 왜 있습니까? 원래 서영교 의원께서 진짜 턱도 없는 얘기 가지고 유튜브에서 한 말 믿거나 말거나 그 식을 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제보자가 있다고 하는데 제보자는 나서지도 않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의혹 제기를 한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이 법사위원회로 떡하니 있는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청문을 한다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일방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해명,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마지막 기회. 그럼 탄핵 카드를 좀 만지작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이 분석하는데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직 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는 건데요.
우리 김기영 대변인 이야기하시는 거를 청문회 나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그 당시에 파기환송심 일찍 결정 나서 무죄 나왔을 수도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따져 물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영교 의원 등이 제기했던 사자회동설 그거 근거 없습니다. 이러고 그때 저는 어디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입이 없습니까? 아니면 본인 입으로 말 못하는 특권층입니까? 하늘에 계시는 신성가족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오셔서 논리를 깨부시고 진압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천대엽 지금 행정처장이 학회에 가서 말씀하셨잖아요. 저 이야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하셔야죠. 그러면은 더 설득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뭐 민주당 편을 든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는 본연의 임무를 하는 거라면은 사법부도 본연의 임무를 하시라. 그리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라.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흐름이다. 대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데 동의 기간이 10월 23일까지인데 지금 벌써 1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보면 10만 635명이네요. 오후 5시 기준입니다. 10만 명이 넘으면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 회부해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아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9월 23일 시작한 청원인데 벌써 10만 명이 넘어서 국민적으로는 뜨거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